야, 진수가, 너는 시집가 내가 남의 집 재산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니? 엄마, 난 엄마 아빠 딸도 아니야? 나도 이 집 첫째 딸이잖아. 그래서 너가 나 돌볼 거야? 진욱이랑 진호가 나 모신다 했거든? 넌 시댁이나 잘 챙겨. 엄마, 그럼 지금까지 내가 30년간 매달 보낸 생활비는 뭐야? 동생들 의대, 법대 보낸 돈은 다 누가 됐는데? 그건 네가 누나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이제 다 컸으니까 이 할 일은 끝났어. 아버지 재산이 30억인데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정말? 재산은 아들들이 받는 거야. 너는 남의 집 갔으니까 상관하지 마.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세 이진숙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순간이었어요. 저희 집은 3남매였어요. 저는 첫째, 둘째는 3살 어린 진욱이, 셋째는 5살 어린 진호였죠.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전형적인 남아선호 집안이었어요. 17세 때였어요. 저는 대학에 가고 싶었거든요. 밤늦게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데 진수가, 여자가 무슨 대학이니? 동생들 공부나 봐줘. 그러면서 제 책을 확 빼앗으셨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은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이야. 시집 어떻게 잘 갈지나 생각해. 동생들은 과외의 학원에 온갖 지원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마저 동생들 교육비로 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다짐했죠. 언젠간 이 차별에서 벗어날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차별이 평생 계속될 줄은. 저는 결국 19세에 고졸 취업을 강요당했어요.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진수가, 동생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너도 이제 일해서 돈 벌어야 해. 엄마, 나도 공부하고 싶어. 야간대라도 다닐 수 있잖아. 무슨 소리야. 여자가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돼. 시집 갈 때 남자들이 싫어한다고. 그렇게 저는 19세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매달 받는 월급에서 반 이상을 집에 갖다 줘야 했죠. 그 돈으로 둘째 진욱이는 의대를, 셋째 진호는 법대를 다녔어요. 저는 30년간, 정말 3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생활비를 집에 갖다 줬어요. 31세에 겨우 결혼했을 때도 차별은 계속됐어요. 엄마, 혼수는 어떻게 해줄 거야? 다른 집들은 다 해주던데. 뭔 혼수? 너는 그동안 집에서 먹고 살았잖아. 그걸로 충분해. 혼수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동생들이 결혼할 때는 어땠을까요? 진욱이가 결혼할 때는 서울에 아파트를 사줬어요. 진호가 결혼할 때는 변호사 사무소 개업 자금까지 대줬죠. 각각 몇 억씩 들어간 거예요. 엄마, 이건 너무 차별 아니야? 나도 똑같은 자녀인데. 뭔 차별. 너는 시집 가서 남편이 먹여 살리잖아. 아들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그때마다 속이 뒤틀렸지만 참았어요. 가족이니까요.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친정에 돈을 보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제 남편도 처음엔 불만이 많았지만 나중엔 포기하고 그냥 두더라고요. 당신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난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많이 힘들어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진숙 씨는 정말 효녀야. 시집 가서도 친정을 이렇게 챙기고.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점점 분노가 쌓여갔어요. 이게 정말 효인가? 아니면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건가? 특히 동생들 태도가 정말 화났어요. 누나, 우리 엄마 잘 부탁해. 누나가 제일 잘 자라잖아. 누나가 있어서 우리가 안심이야 고마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48세 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서 하신 말씀이 진수가, 아버지 재산은 이미 다 정리했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진욱이랑 진호 이름으로 다 넘겼어. 부동산도 예금도 다.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재산이 30억 정도 되었거든요. 부동산 몇 채와 예금까지 합쳐서요. 엄마, 그럼 내 몫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목? 너는 시집가 내잖아. 남의 집 재산에 관심 갖지 마. 바로 그때였어요. 처음으로 어머니께 대들었던 순간이요. 엄마, 난 엄마 아빠 딸도 아니야? 나도 이 집 첫째 딸이잖아. 그래서 너가 나 돌볼 거야? 진욱이랑 진호가 나 모신다 했거든? 넌 시댁이나 잘 챙겨. 엄마, 그럼 지금까지 내가 30년간 매달 보낸 생활비는 뭐야? 동생들 의대, 법대 보낸 돈은 다 누가 됐는데? 그건 네가 누나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이제 다 컸으니까 이 할 일은 끝났어. 정말 기가 막혔어요. 3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총 7억 2천만 원을 갖다 줬는데 그게 다 당연한 거라고요? 아버지 재산이 30억인데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정말? 재산은 아들들이 받는 거야. 너는 남의 집 갔으니까 상관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어요. 법적으로는 소송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럴 생각을 못했어요. 가족끼리 재산 가지고 소송하는 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에 그냥 속으로 삭혔어요. 동생들도 정말 가관이었어요. 누나, 미안해. 우리가 엄마 잘 모실게. 누나가 이해해줘. 누나가 착하니까 당연히 이해했다고 생각했어. 착한 게 아니라 바보였던 거죠. 정말 바보였어요. 그런데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거든요. 제가 55세가 됐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혼자 화장실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크게 넘어지신 거예요.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죠. 그날 새벽 3시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진수가, 엄마가 넘어졌어. 일어날 수가 없어. 살려줘. 정말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바로 달려갔죠. 그런데 동생들은 어땠을까요? 진욱이한테 전화했어요. 진우가, 엄마가 크게 다치셨어. 지금 응급실에 계시는데 와봐. 누나, 미안한데 오늘 수술 스케줄이 빡빡해서 안 될 것 같아. 내일 시간 되면 갈게. 진호한테도 전화했어요. 진우야, 엄마 상태가 심각해. 허리 수술해야 할 것 같은데 와봐. 누나, 내일 중요한 소송이 있어. 누나가 있으니 그나마 안심이네. 병원비는 내가 낼게. 병원비는 낸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그 돈도 결국 아버지 유산에서 나오는 건데. 의사가 된 진욱이 변호사가 된 진호. 30억 재산을 나눠받은 그들이 어머니를 모신다고 했던 약속은 어디 갔을까요? 며느리들은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니는 남편이 모시는 거죠. 전 안 모시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는 아직 애들도 어리고 어머니를 모실 여건이 안 돼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3주를 입원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동생들이 병문안 온 건 총 3번이었어요. 그것도 30분씩만 왔다가 바로 가더라고요. 엄마, 빨리 나으세요. 저 바빠서 먼저 갈게요. 엄마, 병원에서 잘 계세요. 누나가 계시니까 괜찮죠? 반면에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간병도 하고 죽 끓여서 갖다 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그런데 어머니가 퇴원하실 때 하신 말씀이 진수가, 네가 와서 나를 돌봐줘. 혼자 있기가 무섭다.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엄마, 나는 남의 집 식구잖아. 내가 해주는 건 여기까지야. 뭔 소리야? 너는 내 딸이잖아.
엄마가 그랬잖아. 나는 시집가 내라고, 남의 집 재산에 관심 갖지 말라고. 그럼 돌보는 것도 엄마가 좋아하는 아들들한테 하라고 해. 진수가, 엄마가 미안해.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30억 재산 다 동생들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딸 생각나? 그래도 너는 내 딸이잖아. 나 갈게.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어머니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무료 간병인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저는 60세가 됐고 어머니는 82세가 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또 전화가 왔어요. 진수가, 엄마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심각한 것 같았어요. 저는 또 달려갔어요. 아무리 서운해도 어머니잖아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뇌출혈이 의심됩니다. 지금 CT 찍고 있는데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보호자분들 다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동생들한테 연락했어요. 진우가, 엄마가 뇌출혈로 응급실에 계셔. 의사가 심각하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와. 누나, 나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 누나가 좀 가서 봐봐. 진우야, 엄마 상태가 정말 안 좋아. 지금 와봐야 해. 누나, 내일 아침에 대법원 변론이 있어. 누나가 있으니까 일단은 괜찮겠지? 내일 바로 갈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인데 둘 다 바쁘다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응급실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계시고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17세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은 뭐였을까? 내가 희생한 43년, 그 시간들은 뭐였을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진욱이가 왔어요. 누나, 미안해. 수술이 늦게 끝났어. 너가 의사면서 엄마 상태는 궁금하지도 않아? 뇌출혈이라잖아. 아, 그거. 82세면 수술도 힘들고 그냥 보존적 치료하는 게 나을 거야. 보존적 치료요? 그냥 포기하라는 소리였어요. 진호는 오후 2시에야 왔어요. 누나, 변론 끝나자마자 바로 왔어. 엄마는 어때? 네가 와서 직접 봐봐. 밤새 의식 못 찾고 계셔. 아, 그러게. 나이가 나이다 보니. 누나,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때 정말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어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제가 말했어요. 엄마,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와. 돌보는 건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들이 하겠지. 진수가, 엄마 말이 맞았어. 나는 남의 집 식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남처럼 살 거야. 그리고 저는 마침내 행동하기로 결심했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상속 전문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반을 유류분으로 받을 권리가 있어요. 언제 상속이 이루어졌나요? 1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모든 재산을 동생들 이름으로 넘겼다고 해요. 그럼 아직 시효가 안 지났네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재산이 30억 정도였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얼마나 될까요? 어머니가 계시고 3남매이시면 법정 상속분이 어머니는 15억, 3남매는 각각 5억씩입니다. 하지만 이미 동생분들이 아버님 생전에 전부 증여를 받아 유류분을 계산하면 2억 5천만 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억 5천.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이면 제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했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유류분 소송하기로 했어. 그래, 잘했어. 나도 속상했거든.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희생했는데. 남편도 제 편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며칠 후에 동생들한테 소송 통지서가 날아갔어요. 진욱이가 먼저 전화했어요. 누나, 이게 뭐야? 소송을 한다는 거야? 응, 내 목 잘라고 하는 거야. 누나,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어? 누나,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얘기할 거 없어. 법정에서 봐. 진호도 전화했어요. 누나, 이건 좀 어이가 없는데? 우리가 엄마 모시고 있잖아. 엄마 모셔.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너희가 어디 있었는데? 그건 일이 바빠서. 바빠서 30억 받을 때는 안 바빴나? 누나, 나 변호사야. 그러면 우리가 얼마 줄게. 소송 가면 귀찮아지니까 취하해줘. 얼마 줄 건데? 5천 정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5천. 내 법정 몫이 5억이었는데 유류분 청구하면 더 받는 거 알고 있어. 그래도 5천이면 큰 돈이잖아. 됐어. 법정에서 봐. 더 이상 통화 안 해. 어머니도 전화했어요. 진수가 소송 그만둬.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우는 게 말이 되니? 엄마, 나는 남의 집 식구라며? 남의 집 식구인데 뭔 상관이야? 진수가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해? 12년 동안 뭐 했어? 정말 후련했어요. 평생 참았던 게 다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동생들은 법정에서도 정말 뻔뻔했어요. 진욱이 변호사가 주장한 게 원고는 시집을 가서 이미 충분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혼인 지참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어서 특별 수익에 해당합니다. 혼인 지참금이요? 혼수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진호는 본인이 직접 변호했어요. 원고는 30년간 집에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로 봐야 합니다. 생활비를 지원받았다고요? 제가 매달 200만 원씩 갖다 줬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실을 완전히 뒤바꿔서 말하더라고요. 저희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원고는 오히려 30년간 매월 200만 원씩 총 7억 2천만 원을 가족들에게 지원했습니다. 통장 내역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혼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으나 피고들은 각각 수억 원의 결혼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증거 조사를 할 때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30년간 보낸 계좌이체 내역, 동생들이 받은 아파트 등기부등본, 개업자금 대출 서류, 모든 게 다 증거였어요. 재판장이 물어봤어요. 피고들은 원고가 30년간 지원한 7억여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이가 대답했어요. 그건 누나가 자발적으로 해준 거라서. 자발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원고에게 감사 표현이나 보상은 해주셨나요? 그건 진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도 누나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상속에서 그런 점을 고려하셨나요? 그건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일이라서. 정말 볼 때마다 화가 났어요. 저런 애들이 제 동생이라니.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미 모든 재산을 동생들 이름으로 넘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증여세를 안 내려고 몇 번에 나눠서요. 제가 아버지 장례식 때 알게 된 게 아니라 그 1년 전부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정말 계획적으로 저를 배제한 거였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동생들이 정말 추악한 모습을 보였어요. 진욱이는 병원 동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다녔대요. 우리 누나가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진호는 변호사 동료들한테 이렇게 말했고요. 제 누나가 좀 이상해졌어요. 노년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12년간 숨겨온 거는 있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니까지 이용했어요. 어머니가 법원에 탄원서를 내셨대요. 딸이 갑자기 이상해져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저를 잘 모시고 있으니 제발 소송을 기각해 주세요.
탄원서를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족들이 총동원돼서 막으려고 하죠.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법원에서 진욱이와 진호를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하는 날이었어요. 재판장이 진욱이한테 물어봤어요. 증인은 의사로서 어머니를 얼마나 자주 뵙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어머니가 작년에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는 제가 응급 수술 중이었습니다. 그럼 몇 시간 후에 가셨나요? 다음 날 재판장 표정이 차가워지더라고요. 진호한테도 물어봤어요. 증인은 어머니께 얼마나 자주 안부를 여쭙니까? 저도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 뇌출혈 당시에는 어디 계셨나요? 대법원 변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갔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는 이틀 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판장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원고는 어머니를 얼마나 자주 뵙니까? 소송 전까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갔었어요. 어머니가 다치셨을 때도 바로 달려가서 3주간 간병했고요. 30년간 매월 지원하신 200만 원은 어떤 용도였나요? 어머니 생활비와 동생들 교육비, 결혼 비용 등이었습니다. 그럼 증거로 제출된 통장 내역이 모두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재판장이 피고 측 변호사들에게 말했어요. 피고들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원고가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와 상반됩니다. 그때 정말 속이 후련했어요. 마지막 변론에서 저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43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장녀가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반대로 피고 측 변호사는 가족 간의 정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끝까지 뻔뻔하더라고요. 드디어 판결일이 왔어요. 법원에 갔는데 동생들도 와 있더라고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들이 비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총 30억 원이며 원고의 법정 상속분은 3분의 1인 10억 원, 유류분은 그 절반인 5억 원입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비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를 받아 법정 상속분은 생전 증여로 이미 소진하여 상속분은 없지만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인 2억 5천만 원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정 피고들의 특별수익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30년간 총 7억 2천만 원을 가족들에게 지원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 진욱과 피고 진호는 원고에게 각각 1억 2,500만 원씩 총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승소였어요. 정말 승소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43년 만에 처음으로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진욱이가 쫓아왔어요. 누나, 항소할 거야. 끝까지 가보자고. 그래, 해봐. 2심도 3심도 다 해봐. 결과는 똑같을 거야. 진호도 화를 내더라고요. 누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졌어. 가족, 너희가 언제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어? 그래도 피가 섞인 남매잖아. 피가 섞였으면 30억 나눌 때 생각했어야지. 이제 와서 뭐 헛소리냐? 정말 속이 후련했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겼어. 2억 5천만 원 받게 됐어. 정말 축하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딸과 아들도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잘했어. 그동안 외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항상 오라. 외삼촌들이 너무했어. 제 가족들이 이렇게 제 편이 되어주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몇 주 후에 동생들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비까지 더 들어가니까 포기한 거죠. 2억 5천만 원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새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교통 좋은 곳에 깨끗한 아파트를 샀어요. 우리 가족만을 위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남편을 위해 좋은 차도 바꿔줬고
아이들 교육비도 넉넉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 가족만을 생각하며 돈을 쓸 수 있었어요. 그 후 1년이 지났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친정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정말 자유로웠어요.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가끔 친척들이 연락 와서 어머니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재산 받을 때는 효자 행세하더니 이제는 관심도 없나 봐요. 동생들도 가끔 연락 와서 화해하자고 하더라고요. 제일 황당한 건 어머니였어요. 몇 달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진수가 엄마가 아파. 와줘. 아들들한테 연락해. 난 엄마 없어. 진욱이는 바쁘다고 하고 진호도 안 와. 돈 있잖아. 혼자 병원 가면 되겠네. 혼자 가기 무서워. 엄마, 나는 남의 집 식구라며? 남의 집 식구한테 왜 연락해? 진수가 제발. 아들들이 엄마 모신다고 했잖아. 아들들한테 하라고 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가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갈 이유는 없거든요. 동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돌봤다고 하던데 일주일도 안 돼서 간병인을 고용했대요. 역시나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제 마음은 정말 평온해요. 더 이상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가족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사연을 들려드린 이유는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지 마세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있다면 당당하게 찾으세요. 저는 43년을 참고 살았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어요. 더 늦기 전에 행동하세요. 효도는 서로가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희생은 효도가 아니라 착취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처음으로 제 가족만을 위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세요.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